여러분은 혹시 자식들에게서 전화 한 통 받기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78살 박선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여 년, 이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낡은 벽시계 초침소리, 창밖 골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울리는 전화벨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늘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엄마 바빠서 금방 끊어야 돼요. 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면 집안은 다시 고요와 적막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명절에도 보기 힘든 아들과 딸이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 손에는 화려한 브로슈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웃는 노인들, 환한 식당 풍경이 사진마다 가득했지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이곳에 계시면 더 안전해요.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혼자 밥도 하고 장도 보는데요. 그때 딸이 덧붙였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통장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엄마 안전이 먼저예요. 그 말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의 안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보름쯤 되었을 무렵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자동이체 변경 승인 완료. 처음 보는 법인 계좌였습니다. 저는 결제한 기억이 없었지요. 행정실에 가서 물었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집에 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분명 제가 쓰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처음 요양원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이 보여주던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햇살 내리쬐는 정원, 웃음소리 가득한 식당, 따뜻한 미소가 있는 장면들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고 식당은 어두웠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식탁엔 식은 밥그릇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자리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괜히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여기에 있어야 할까? 아이들이 말한 안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제게는 낯섦과 고립만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워도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를 자극했습니다. 기침, 발걸음, 휠체어 바퀴 소리, 그 소리 속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곳의 규칙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싫어도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약을 챙겨주는 간호사는 분주했지만 시간 됐습니다라는 말은 기계 같았습니다. 제가 이름이 아닌 번호표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죠. 샤워는 요일이 정해져 있었고 그때 아니면 욕실 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밤에 물이 마시고 싶어도 부엌에 가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새벽 라디오를 틀던 시간, 이곳에서는 사라져버린 자유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규칙이라 했지만 저에겐 차갑고 낯선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말만 믿고 너무 서둘렀나 후회의 그림자가 밤마다 밀려왔습니다. 요양원에 조금 익숙해지자 저는 전화를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곁에 두었습니다. 며칠 만에 아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반가움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자주 못 가요. 시간 나면 들를게요. 전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방 안이 더 공허해졌습니다. 며칠 뒤엔 딸 소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돈 좀 모아둔 거 있으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도 요즘 여유가 없구나. 그러자 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됐네요. 뚝 끊긴 소리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단지 필요할 때만 불려지는 존재일까? 창밖 가로등 불빛이 번지며 내 마음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말했죠. 엄마, 간병인도 계시니 걱정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을 놓으려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제 방을 드나드는 이는 청소 직원뿐이었습니다. 밥이나 약을 챙길 때 잠깐 들렀다. 곧 나가버리는 간호사뿐이었죠. 어느 날 옆방 할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놀라서 호출기를 눌렀지만 1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입주자가 소리치자 직원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간병인이라던 약속은 없던 일이었구나. 다음 날 식당에서 물으니 옆자리 할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병인? 나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선 그냥 다 알아서 해야 해요. 그 말에 속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의 약속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점심 식당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자리 괜찮으세요? 쟁반을 든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남상호라 소개했고 우린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가족이 절 위해 보냈다 믿었죠.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서류에 사인을 요구했죠. 그게 위임장이었어요. 그날 이후 집은 제 손을 떠났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전 본 자동이체 서류가 떠올랐으니까요. 그의 말은 오래된 상처 같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불안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일에도 눈길이 예민해졌습니다. 요양원비 청구 금액은 처음보다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추가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보호자분이 동의하셨습니다. 직원의 무표정한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또 다른 날 약을 받으러 갔다가 간호일지의 낯선 기록을 보았습니다. 저 이 약 안 먹는데요. 간호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제 마음속 경고등은 이미 켜졌습니다. 밤마다 서류를 꺼내 들여다보며 회계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내 글씨와는 다른 필체, 도장도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졌고 머릿속은 같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미고 있어. 어느 날 행정실에 들렀을 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낯익은 제 이름을 보았습니다. 위임장 받는 이는 요양원, 서명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인한 적 없는 문서였으니까요. 자세히 보니 도장도 어색했습니다. 내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남상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 겪으셨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위임장 나도 똑같았습니다. 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지요. 이제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이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드디어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낯선 미소의 원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원장님,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을 받습니다. 저는 사인한 적이 없어요. 원장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게 아닐까요? 보호자분들이 동의하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은 친절했지만 제 귀에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전 분명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자 원장은 낮은 톤으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선 저희를 믿으셔야 합니다. 괜히 오해를 키우면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말투 속에 차가운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문을 나섰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목소리는 전보다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요양원비가 많이 나와요. 내가 야간까지 뛰어도 빠듯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얼마 후 방문날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재훈아, 엄마 왔다. 손을 잡았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붉은 불빛이 방 안을 뒤덮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제 울음만 공허하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삶마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들을 잃고 난 뒤 제 안을 채운 건 분노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식당 구석에서 남상호 씨와 마주 앉아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 대화 이상한 게 많습니다. 녹음을 해보시죠. 작은 녹음기를 준비해 옷 주머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복도, 식당, 행정실 앞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퍼즐 조각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보호자가 동의했다더라. 방 비우면 새 입주자 들어온대. 녹음을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못 밝힌 진실, 이 엄마가 끝까지 밝혀내겠다. 며칠간 녹음을 이어가던 중 우린 간호사 수진을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늘 조심스레 다가왔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간호사님,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도 한쪽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위임장이 있고 요양원비도 계속 달라집니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몇몇 보호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동의했다는 서류가 올라옵니다. 간섭하면 바로 잘리니 말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내부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수지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제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증언 이후 우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에는 직원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달엔 새 입주자가 2배 더 내기로 했대. 보호자가 동의했다니까. 그냥 진행하면 돼. 며칠 뒤 수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계약서와 내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 옆에는 보호자 동의 완료. 낯선 필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남상호 씨 서류에도 처분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마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꾸며진 겁니다. 퍼즐이 맞춰지자 전체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요양원과 일부 자식들이 손잡고 노인 재산을 빼돌린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진실을 끌어낼게. 증거만 모아선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남상호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며칠 뒤 낡은 카페 구석에서
그 기자를 만났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기자가 묻자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 계약서 사본, 내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자는 하나씩 확인하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개인 불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입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구나. 그는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취재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숨지 않겠다. 며칠 뒤 지역 신문 일면에 굵은 제목이 실렸습니다. 요양원과 가족, 노인 재산 빼돌린 정황 포착. 녹음과 서류 일부가 기사에 담겼고 요양원의 이름까지 공개됐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시장과 버스 정류장에선 이 얘기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데를 믿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가족들이 몰려와 원장실 앞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피해본 거 아니냐? 진실을 밝혀내라. 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과 딸도 곤혹스러워했죠. 불효자라는 낙인이 퍼졌습니다. 신문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한쪽은 후련했지만 한쪽은 씁쓸했습니다. 진실과 함께 드러난 건 내 자식들의 민낯이었으니까요. 요양원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직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해 낯선 건물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바깥 공기,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남상호 씨와 함께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시 속진 않겠죠. 우린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걸으며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햇살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손자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아갈 거야. 아들의 부재가 남긴 상처는 깊지만 그 고통 위에 더 단단해진 마음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쓰라린 상처였습니다. 사랑했던 자식에게 외면당했고 내 이름마저 도용당했으니까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의지보다 더 필요한 건 용기라는 것을. 지금은 작은 집에서 하루를 엽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텃밭을 바라봅니다. 아들의 빈자리는 크지만 손자의 웃음과 이웃의 손길이 저를 세웁니다. 이제는 다짐합니다. 남은 날은 나답게 살겠다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상황의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목소리를 내시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길은 제가 선택한 길 위에서 당당히 걸어가려 합니다.